자, 어,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개념들을 몇 가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 지금 떠 있는 화면 중에 아는 단어가 없죠? 자, 컴퓨테이셔널 이러면은 이제 어떤 학문 분야 같은 거 혹은 뭐 어떤 뭐 분야 같은 걸 부를 때 이제 컴퓨테이셔널이 붙으면 전산을 사용했다 이거예요. 파이낸스가 예전에는 계산기 두들기만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 쓰기 시작하니까 컴퓨테이셔널 파이낸스 이러면서 분야가 생겨났죠. 그래서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한 거 한 가지씩 해보는 거죠.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일단 이 몬테카를로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몬테카를로 백작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고 어, 그 007 영화 보면은 그 007 영화 보면은 뭔가 이렇게 화려한 곳에 가가지고 도박하다가 뭐 독약도 먹고 막 하는 거 봤어요? 어. 그 모나코에 있는 유명한 도박 도시 이름이 몬테카를로래요. 저도 이제 못 가봤는데 영화 보다 보니까 꼭 가고 싶더라고요. 자, 이 도시에서 따온 이름이래요. 자, 왜 도박하는 도시에서 기술의 이름을 따왔을까? 왜냐하면은 이 기술은 난수라는 걸 사용해요. 난수가 뭐냐면은 정해진 규칙이 없는 숫자예요. 정해진 규칙이 없이 막 나오는 숫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하는 거죠. 자, 다시 맨 앞장으로 돌아가서 시뮬레이션이란 뭐냐? 시뮬레이션 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손을 안 들어 손 드는 척하면서 코 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한 게 시뮬레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은 숙제 안 낸 사람이 여기는 없었구나. 숙제 안 낸 사람이 없었죠? 그 얘기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전부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자기가 뭘 할 줄 알면서도 한다는 거, 할 줄 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 깨달아가면 금방 배웁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평생 얼마 벌지를 한번 예측해봤죠. 계산을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규칙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단순하게 만들어서 컴퓨터로 계산을 한번 해봤죠. 그걸 시뮬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에 있는 어떤 규칙들을 단순화시켜서 정리한 것을 모델이라고 불러요. 모델. 패션 모델 뭐 이런 거 있죠. 모델이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현실적이지 않고 이상적인 것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모델이잖아요. 그런 걸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현실을 정리해서 어떤 간단한 모델로 만들고 그 모델을 컴퓨터로 돌려서 어떻게 작동할지 예측해 보는 걸 시뮬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내가 평생 얼마 벌지를 예측해 봤죠? 그게 시뮬레이션이에요. 어렵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적어도 내가 갈 회사는 연봉 상승률이 뭐 한 6% 정도는 될 것 같아. 혹은 10% 정도 될 것 같아. 그럼 시뮬레이션의 정밀도를 나름대로 높여보는 거죠. 나는 내가 갈 회사는 뭐 임금 피크제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연봉이 오를 것 같아. 이런 것도 시뮬레이션의 조건을 바꿔보는 거죠. 그런 걸 시뮬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간단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저런 복잡한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조금씩 어지러워지겠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한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이고 이번 시간에 뭔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하는데 몬테카를로는 도박의 도시 이름이고 그다음에 슬라이드를 보니까 뭐 주사위도 있고 저게 뭔가 싶을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모델은 연봉 상승률이 딱 고정이 돼 있었죠. 실생활에서 그럴까요? 일 잘하면은 좀 더 줄 수도 있고 잘 했는데도 더 안 줄 수도 있고 못 했는데도 뭐 어떻게 해갖고 좀 오를 수도 있고 못 해갖고 깎일 수도 있고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래 대강 이 정도 범위 안에서 들어오겠지 이런 걸 원하는 거지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혹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돈을 벌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실제 여러분 선배들도 개별 연구 주제로 그런 걸 한대요. 뭐 인공지능 같은 걸 사용해서 주가 예측을 하겠다 뭐 이런 걸 한다는데 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어떤 경향성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위력적이고 그다음에 명확한 미래에 대해서는 딱딱딱 접근이 가능한데 이제 그렇게 어지러운 것들 막 진짜 알 수 없고 복잡한 요소들이 꼬여 있는 것들 그리고 요소들을 예측하기가 요소들 자체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잘 맞기가 힘들죠. 뭐 거기다가 인공지능으로 주가 예측하는 걸 안 하고 있겠어요? 그 뉴욕에서 돈 많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뽑아가는데 오늘도 어떤 유명한 인공지능 하는 교수 스탠퍼드 어떤 교수 제자가 연봉 10만 아니 10만 아니 얼마야? 우리 돈으로 한 10억 정도 뭐 제의를 받았다고 뭐 이렇게 글이 떴다고 그러던데 다들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새로 나오는 기술은 그걸 또 고려해 갖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어디까지 한계가 있다라는 건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시뮬레이션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 사용하는 것 그리고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현실을 반영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 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에요. 뭐냐면은 그냥 랜덤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래 아무데나 가라 그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정말로. 자, 브라운 운동이라는 게 그 분자 운동이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텐데 그 파리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거 있죠. 날파리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태강 그래도 이 방에서 갑자기 도망 나가진 못하잖아요. 그 정도 범위는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그래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강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겠구나라고 접근을 하는 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에요. 자, 이거를 뭐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가까운 예,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구글에 딱 치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요게 알파고에 들어가요. 아이고. 보세요. 몬테카를로 트리서치? 뭐 이런 용어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런 기술과 관련된 기사를 볼 때 굉장히 난감함을 느낄 거예요. 왜냐면 아는 단어가 없어. 그런데 이 몬테카를로라는 걸 한 가지를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게 해결이 돼요. 자, 몬테카를로가 뭐냐면은 자,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다 따질 수가 없으니까 난수를 이용해서 몇 개만 해보는 거거든요. 보세요. 바둑은 경우의 수가 뭐 막대하다. 컴퓨터가 모두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어쩌고 저쩌고를 썼다. 이해가 가요? 뭐 이렇게 연관성이 보여요? 원래 몬테카를로 기술이 있던 거예요. 없던 게 아니고 있던 거고 난수를 사용해 가지고 모든 경우가 추적이 안 되는 거를 몇 개만 샘플링해서 적당한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바둑 둘 때도 쓴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했냐면 난수 발생시켜서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아무렇게나 찔러본 거예요. 안 믿겨요? 알파고에서 바둑 둘 때 그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간 뭐 그 유명한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무작위로 숫자 발생시켜서 했다고? 안 믿기죠? 여기 써 있잖아요.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로 한다. 자, 수업 듣고 나면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난수를 발생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합시다. 자, 헬로 월드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난수를 C코드에서 난수 발생시킬 때는 그 랜드라는 함수를 써요. 그래서 const integer 랜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랜드라는 함수는 std 라이브러리에 선언이 돼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이름이 그냥 랜덤 같죠? 이름 보니까 랜덤 만들어 줄 것 같고, 마우스를 이렇게 살짝 갖다 대면은 약간 떴는데? 아이고, 왜 안 뜨지? 자, 데피니션으로 직접 가봅시다. 여기 함수 이름에 대고 우클릭을 한 다음에 go to definition 있죠? 이렇게 쫙 가면은 정의로 와요. 자, 요게 std 라이브러리 std lib, 그러니까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h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인클루드를 해줬죠. 이 랜덤 함수 사용하려고. 왔더니 뭐 좀 복잡해 보여요. 복잡해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리턴 값이 인티저, 정수. 그러니까 추측을 할 수 있죠. 아, 임의의 정수를 리턴해 주나 보다. 임의의 정수를 우리한테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게 보이던 걸 보니까 아, 그래, 입력값은 필요 없나 보다. 그러면 OS랑 어떻게 협력해가지고 난수를 하나씩 우리한테 던져주나 보다. 정수로 된 난수를 하나씩 주나 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요거예요. define randmax. 그러니까 난수는 난수인데 범위를 정해놓고 발생을 시켜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이 randmax까지 발생을 시켜요. randmax가 뭐냐? 요 값인데 요거 16진수고 아까 여기 이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인티저로 잠깐 바꿔서 보여줘요. 지금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이제 인티저로 32767까지 발생시켜줘요. 그러니까 0 이상 32767 이하의 숫자를 아무렇게나 막 발생시켜주는 거예요. 랜덤하게. 자,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랜덤 넘버를 한 10개만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인티저를 했으니까 D 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랜덤 넘버가 몇 개가 생성이 돼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문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냥 따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랜드가 몇 번 실행될까? 한 번이죠. 한 번. 왜냐하면은 폼은 바깥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포문을 사용할 때 이렇게 중괄호 없이 할 경우는 요거 한 줄만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포문이 10번, 지금 여기 i는 0부터 10 미만, 그러니까 총 10번 도는 거죠. 10번 돌면서 실행시키는 거는 딱 요거 한 줄이에요. 요거 한 줄. 중괄호가 없을 때는. 근데 저는 그래서 한 줄이든 두 줄이든 한 줄이라도 그냥 중괄호를 쳐요. 버릇이에요, 그냥. 헷갈리는 게 싫어서. 근데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 중괄호를 쳐주면은 여기에 뭐 두 줄, 세 줄 있는 게 전부 10번씩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요 안으로 옮겨주면은 10번 수행이 되겠죠. 그 랜덤 넘버를 10개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때 실습할 때 질문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다 세마이콘을 찍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포문이 여기까지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라서 친구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 쟤 실수한 것 같아라고 알잖아요. 설마 빈칸을 실행시키려고 저걸 짜진 않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굉장히 우직하게 따라요. 그냥 이렇게 해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뭐 CPU를 테스트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CPU 자체를 테스트한다. 그러면은
i만 이렇게 돌면서 할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컴파일러 입장에서 그걸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다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거겠죠. 그리고 프린트F 할 때도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다가 엔드 기호를 넣고 뭐 안 나와요 이런 경우도 있고, 뭐 별을 넣을 때도 있고, 달러 표시 넣을 때도 있고, 뭐 하여튼 실수를 많이 하죠. 기호가 헷갈리니까. 제가 그래서 첫 시간부터 강조한 게 타자였죠. 타자를 하다 보면은 글자 구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타자 연습 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거고, 이 글자 같은 거 굉장히 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컴파일러가 잡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사소한 실수도 컴파일러가 안 잡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어떤 영역을 표시해 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했죠? 이 경우에는 이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10번이 수행이 된다는 걸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5로 실행을 시키고, 아이고, 자 이렇게 하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밖에 세마이콜론 있어서 하나밖에 안 나왔죠? 다시. 자, 랜덤 넘버가 이렇게 쭉 나왔어요. 자, 알 수 없는 숫자들이죠? 자, 41 뭐 이렇게 나오네? 한 번 더 해볼까? 똑같네? 이게 무슨 일이지? 분명히 랜덤 넘버랬는데 컴퓨터가. 이게 컴퓨터가 사실은 이 랜덤 넘버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쏟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랜덤 넘버를 사용하기 전에 초기화를 해줘요. 그러니까 srand 해서 아이고, 잠시만. srand 다음에 unsigned integer time 그리고 여기 include. 이게 뭐냐면은 난수를 생성시킬 씨앗이라고 하거든요. 시드 넘버. 시드 넘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많이 사용하는 게 현재 시간을 씨앗으로 넣어줘요. 그러니까 실행시킬 때마다 시간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랜덤 넘버가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실행을 시키면은 달라졌죠? 왜냐하면 시간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보통 진짜 랜덤 넘버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많이 하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랜덤 넘버조차도 디버깅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시드 넘버 같은 걸 넣어주면 같은 단수가 나오니까 디버깅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인티저 값을 가지고 랜덤 넘버를 쓸 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뭐 0부터 1 사이의 랜덤 넘버나 뭐 0부터 2 사이의 랜덤 넘버 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실수 범위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은 아까 봤던 랜덤 맥스 여기 뜨죠? 오른쪽 아래 여기. 예. 그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0에서 1로 범위가 바뀌겠죠.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printf 출력도 실수로 바꿔주고 실행을 시키면은 자, 이런 값들로 바뀌어 있죠.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렇게 스케일링을 해준 거죠. 자, 우리가 요 랜덤 넘버 만드는 것을 좀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앞으로 오늘 예제에서 많이 사용할 것 같다면은 얘를 밖으로 빼서 옮겨줄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요런 기능을 여러 군데서 한다고 쳐요. 이렇게 지금 컨트롤 CV에서 붙였지만 공통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오면은 나중에 디버깅하기도 힘들고 손으로 코딩하기도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한 곳으로 보내놓고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그때 정의하는 것이 함수예요. 요 메인도 함수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도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요 메인 함수는 여러분들 그 컴파일러가 OS한테 메인 함수부터 찾아 이렇게 알려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메인 함수를 가장 먼저 실행시킨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도 실행시킬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이번에 그러면은 방금 실수값을 만들어내는 랜덤 함수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작업이 랜덤 넘버를 하나 인티저 값을 받아가지고 0에서 1 사이의 실수값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죠. 이거를 함수로 바꾸는 거예요. 함수로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더블값 실수를 하나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get random number 랜덤. 자,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땐 여러분들이 함수 이름을 이렇게 길게 적진 않을 거예요. 보통 뭐 ran num이나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할 텐데 저는 원래 좀 길게 쓰는 편이었고 지도 교수님이 길게 쓰셔가지고 코드가 엄청 길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 공부할 때 헷갈리지 말라고 그냥 일단 길게 쓰는 거예요. 그 정도 알고 여러분들이 코딩 하실 땐 좀 줄여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get random number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걸 그대로 옮길게요. 이렇게. 자, 여기 앞에 더블이 붙었다는 건 뭐냐면은 요 함수의 출력값이 요 더블 형태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함수를 사용하는 존재한테 그러니까 블랙박스죠, 일종의 입력을 넣어주면은 출력이 튀어나오는 블랙박스. 자, 입력은 아까 여기 들어간다고 그랬죠. 입력은 여기 지금 이제 비어 있어요. 좀 이따 넣을 거예요. 비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고 출력은 여기라고 그랬죠. 출력의 타입은 여기. 그래서 실수값 더블값이 하나 나온다고 그랬고 여기 더블이 있고 그래서 저기 출력을 해줄 때는 return random number 이렇게 요 타입으로 얘를 return 돌려주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출력값이에요. 괄호 안에 있는 게 입력, 여기 return으로 내보내는 게 출력. 얘의 타입은 여기에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가지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실행시키면은 동일하게 작동해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많이 사용될 부분, 공통적으로 사용될 부분은 함수로 만들어서 빼버리세요.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기능이 여러 군데서 사용될 때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한 곳만 수정을 하면은 다른 것도 자동으로 수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다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볼 때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공통되는 부분은 가급적 한 곳으로 몰아놓는 게 좋아요. 함수는 많이 사용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들여다봐야 될 게 더블 get random number라고 돼 있는 부분은 함수의 형태를 정의를 해주는 거죠. 함수의 형태를 정의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declaration이라고 불러요. 이거 보여요? definition, declaration. 자, 이걸 어떻게 옮길 수 있냐면은 나중엔 여러분들이 함수를 굉장히 많이 만들게 돼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사람이 코드 다 외울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딱 봤을 때 한눈에 들어와야지 작업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력과 출력이 정의된 함수들이 있는지만 따로 쫙 모아놓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얘를 두 곳에 분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한 곳에는 이렇게 declaration 선언만 두고 그러니까 얘는 이러이러한 함수다, 이러이러한 입력과 그 출력을 갖는다라고 선언만 하는 곳을 여기다 따로 두고 그 다음에 실제로 몸체 바디는 뭐 아무데나 갖다 놔도 돼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함수가 늘어나면 여기에 이런 것들만 한 줄씩 이렇게 쫙쫙쫙 있으니까 눈에 쫙 들어오겠죠. 자, 주의할 점은 여기 지금 이 메인 함수에서 get random number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죠. 사용하기 전에 이 선언이 돼 있어야 돼요. 바디는 밑에 있어도 돼요. definition은 밑에 가 있어도 돼요.
하지만 declaration, 선언은 앞에 분명히 있어줘야 돼요. 반대로 바꿔서 생각하면은 형식만 알면 일단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컴파일 쫙 해놓고 몸체는 어딘가에 있는 상태로 컴파일을 한 다음에 링킹을 하면서 몸체를 찾아서 연결해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했고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쉽시다. 자, 지금 이 함수 형태에서는 0에서부터 1까지의 랜덤 넘버를 생성해 주죠. 이거를 임의의 범위로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 임의의 범위라고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의 랜덤 값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마이너스 0.5에서 1.5까지 해주세요라든가 즉 최저값과 최고값을 입력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랜덤 넘버 함수를 내가 좀 계산을 하고 싶어요. 기능을 더 붙이고 싶어. 근데 여전히 나오는 거는 더블 그대로고 여기 입력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const min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min 값과 max 값을 추가로 입력받는 함수로 선언이 된 거죠. 근데 코드가 난리가 났네? 왜 그럴까요? 나 이거 처음 봐요, 저도 이거. 뭐 이게 경고등 막 이런 거 뜨잖아. 이거 난리가 났네, 지금. 왜 그럴까? 뭐 경고하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나 이렇게 깜찍한 아이콘 처음 봐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내가 지금 박사하면서부터 계속 박사가 아니고 석사할 때부터 썼는데 깜찍한 거 처음 봐요, 이거. 자, 선언은 바꿔줬는데 밑에 몸체는 안 바꿔줬죠. 그러니까 목만 있는 유령이 된 거예요, 지금 얘가. 이게 코딩할 때 많이 실수해요. 이게 컴파일러가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이게 선언이 있으면은 그래 일단 어딘가 있겠지라고 목만 떼가지고 이렇게 컴파일을 다 해준 다음에 링킹을 하면서 합치거든요. 근데 링킹을 할 때 합치려고 보니까 몸이 없어. 그럼 링킹이 안 돼요. 컴파일은 되는데 링킹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링킹 에러는 잡기가 더 귀찮아요. 링킹 에러는 더 복잡해요. 가급적이면 컴파일 에러로 끝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급 프로그래밍 하기 시작하면 뭐 템플릿도 쓰고 다형성 쓰고 뭐 이런 거 쓰기 시작하면은 링킹 에러를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컴파일 에러 수준에서 끝내는 버릇을 들이면 좋겠죠. 디클러레이션을 고쳤을 때는 데피니션도 같이 고쳐줘야 돼요. 규칙이에요. 분리를 해놨지만 얘네는 항상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바꿨지만 밑에 얘도 같이 바꿔줘야지 실제로 바뀌는 거죠. 자,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범위를 조절을 하려면은 자, 먼저 템프 값으로 0에서 1 사이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으로 바꿔준 다음에 템프 값을 민, 맥스 사이로 스케일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템프 값을 리턴을 해주면은 0부터 민 값부터 맥스 값까지의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민 값 이상, 맥스 값 이하. 제가 이하라고 계속 얘기를 붙인 이유가 랜드 맥스 값이 생성이 되죠. 이 값이 생성이 되죠. 그러면은 랜드가 리턴한 값이 랜드 맥스고 랜드 맥스로 나누면 1이죠. 그러니까 1이 나오긴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1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작겠죠. 얼만큼? 랜드 맥스 나누기 1만큼. 자, 실행을 컴파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 파라미터가 지금 안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get random number라는 함수는 min, max 두 개의 더블 값을 입력으로 받고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난수 값을 생성해서 리턴하는 함수죠. 그러니까 입력이 부족하니까 실행을 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의를 하는 거죠. 컴파일러가 입력 달라. 입력을 줘야 내가 출력을 주지 않겠냐. 그래서 뭐 마이너스 0.5부터 1.0 0.7 이렇게 해볼까요?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우리가 의도한 값들이 나오는 것처럼 일단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랜덤 넘버 생성을 해봤고 5분 쉬었다가 그려봅시다. 자, 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